이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오늘 NBS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네 군데 여론조사 기관인데 그 좀 상당히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 기관인데 이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됐어요. 자, 그런데 전체로 보면 일단 당 지지율로는 이제 국민의힘이 37%, 민주당이 29%, 조국신당이 7%. 야, 민주당이 처음으로 네. 20%대에 떨어졌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 정당 지지도죠. 국민의힘이 37%, 네. 민주당이 29%, 조국신당이 7%. 그래서 오차범위 바깥으로 8% 리드하는 걸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보면 대개 이런 흐름이에요. 네. 그 이제 격차의 차이가 조금씩 컸다 줄어들었다 하는 건데 이런 건데 그래서 저는 어제도 좀 얘기했지만 지금 요것만 보고 정당 지지율 국힘 대 민주 요 그 단순 정당 지지율만 보고 이제 우리가 민주당에게 안정적으로 리드하고 있다. 요런 거는요. 일종의 저는 착시일 수도 있겠다. 네네. 착시일 수도 있겠다 하는 건데 제가 오늘 좀 말하고 싶은 거는요. 이겁니다. 저 여론조사를 보면요. 네. 감독님 거기 보면 그 오늘 MBS 여론조사 중에 지역구는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겁니까? 이게 나옵니다. 그 보면 국민의힘 35%, 민주당 31%, 조국신당 4%, 예, 개혁신당 2%, 뭐 새로운 미래 1%, 정의당 1% 이렇게 나와요. 네. 근데 비례대표는 어디다 투표할 것인가가 별도로 있어요. 예, 그게 또 나옵니다. 그거 보면 국민의 미래가 28%, 네. 예, 더불어민주연합이 17%, 조국신당 14%, 예, 개혁신당 4%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이 여론조사할 때는 지역구 투표 어디다 할 것이냐, 그다음에 비례대표 투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퍼센티지가 달라집니다. 자, 보자고요. 오늘 나온 거 보면 지역구 투표는 국민의힘 35, 민주당 31, 조국신당 4예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조국신당 합친 게 국민의힘하고 같습니다. 네. 근데 비례 투표는요. 보면 국민의 미래가 28이에요. 더불어민주연합이 17이고요. 조국신당이 14입니다. 그러면 이게 두 개 합치면 31이에요. 네. 우리 그 국민의 미래보다도 3%가 높습니다. 근데 이제 여론조사랑 묻는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 투표 행위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자, 신원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2장을 받습니다. 2장을 다 갖고 기표소 안에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구 선거 먼저 찍고 나서 한 장 또 받아갖고 비례대표 찍는 게 아니라 2장을 받아갖고 들어가죠. 그렇죠. 2장을 받아갖고 들어가는데 어느 거 먼저 찍으라 이런 게 없습니다. 어느 거 먼저 찍으라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단순히 그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다 해서 이거 가지고 좀 이제 될 것 같네. 이거는 조금 아닐 수가 있다. 왜냐하면 비례를 그러니까 이 조국 신당이 없으면 안 갈 사람들이 조국 신당 때문에 거기 투표장에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2장을 투표용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비례를 조국 신당을 빵 찍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지역구는 아무것도 안 찍고 포기하고 나옵니까? 그거는 없죠. 근데 조국 신당은 지역구 후보가 없어요. 다 비례대표만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비례에서 조국 신당 찍은 사람들이 지역구 누굴 찍겠냐고요. 그러면 그거는 민주당을 찍는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조국이 이재명 만났을 때 연대해야지 승리할 수 있다. 연대해야지만 검찰 독재의 강을 건널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자기들 역할이 요게 있다라는 걸 클로즈아웃 시킨 거예요. 특히 이제 보니까 조국 혁신당이 호남 쪽에서 지지가 꽤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도. 네, 저희가 이 들으면서 이제 민심을 이렇게 다 듣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엄청납니다. 엄청난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이제 전체 지역구에 다 국민의힘이 출마를 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희에게는 마음을 잘 이쪽으로 주지는 안 오는 거죠, 그죠? 못 오시죠. 이제 그래서 그 마음이 나는 그냥 조국한테 갈래. 네, 이 마음이 또 꽤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랐는데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방금 정말 분석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 국민의힘이 이거를 보고 절대 자만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됐습니다. 네. 이게 약간 방금도 착시 현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빠진 지지율이 중도층으로 완전히 산계해버리거나 흩어져 버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대로 조국 신당에 잠깐 가 있다가 이제
민주당이 조금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고 이러면은 또 이제 달라질 수가 있고 특히 우리 당에서 이제 고질적인 어떤 선거가 들어가면 또 이제 뭐 막말 논란이라든가 뭐 실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그러면 이제 아주 그냥 세게 달라들 겁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고 또 겸손한 자세로 다가가려고 하고 있고요. 한동훈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이렇게 연락을 좀 돌리시더라고요. 당원분들에게 뭐 주의해야 된다. 이제 언행 조심하자. 이런 식으로 저희 좀 계속 다잡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열심히 해야죠. 네.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결국 제로섬 게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과 조국 신당은 우리가 민주당만 보면 이거 떨어졌네 하지만 조국 신당을 합쳐 보면 결국 이게 이제 하나의 덩치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갈라져서 이제 투표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민주당은 제가 볼 때는 이 지지도 갖고는 한 14번 정도, 15번 정도까지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 되면 한 10석 정도 가집니다. 그러면 두 개 합하면 24석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하고 지금 비슷비슷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하나의 이제 좀 현상은 뭐냐면 그러면 아까 우리 지원님 이야기했지만 이제 이 조국 때문에 투표장에 지금 사실은 이제 항상 모든 선거가 보면 보수들은 똘똘 뭉쳐요. 근데 기본적으로 투표장에 다 나갑니다. 근데 진보 쪽은 보면 좌파들은 보면 뭔가 분란이 있거나 뭔가 할 때 투표율이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투표를 하나 안 나간다는 거거든요. 네. 역대 선거에서 보면 이 국민의힘 계열이 이긴 선거는 보면 투표율이 기본적으로 낮습니다. 그거를 제가 네. 말씀드릴게요. 18대, 2008년에 18대 이때 한나라당 이게 서울 48석 중에 40석을 40개를 먹었죠. 싹쓸이 했어요. 네. 경기도도 그때 거의 한 70, 80% 먹었어요. 그때 투표율이 역대 최저치예요. 46.1%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민주당 민주당 지지자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투표를 안 온 거예요. 그 지난번 투표율이 얼마예요? 66.2%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46.1%라는 게 낮은 투표율 속에서 보수당이 그냥 대박을 쳤다 이거거든요. 근데 요번에 조국 신당이 없으면은 이게 투표율이 낮게 나오면 아까 그 단순히 지역구 그 지지도만 가지고 우리 쪽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조국이 뭐예요? 문재인 정권에서 그 어디 황태자 비슷하게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친문을 학살하는데 그럼 친문 지지자들이 빠져야 되는데 그게 조국 신당으로 옮겨간단 말이에요. 예? 친문 어제 완전히 학살 당했잖아요. 대학살. 그럼 그게 이 무대에서 빠져줘야 되는데 안 빠지고 그 조국 신당을 옮겨가고 그럼 조국 신당 비례라도 찍자라고 막상 갖고 두 표를 봤는데 지역구 표는 그냥 안 찍고 나오겠냐 이거. 그래서 이게 뭐냐.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가 있다. 비례 투표가 이 지역구 투표에 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국당하고 그 더불어 무슨 연합하고 네, 민주연합. 그러니까 비례대표 46석 중에 그 민주당 진영이 몇 석을 먹을까? 거기서는 제로섬 게임이에요. 조국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그러나 이 조국당이 이 지역구에 보태줄 수 있는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이재명 쪽에서 처음에는 조국하고 연대하면 또 조국의 늪에 다시 빠질 것 같다가 거리두기 하다가 이제 계산법이 바뀐 거예요. 네. 그걸 안 거예요. 그걸 안 겁니다. 근데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투표율이 좀 낮아지면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이제 우리가 수치대로 나온 민주당 투표율만 나오면 지역구에서 이제 완전 참패할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뭐 지역구에서 지난번에 보면 이 1000표 이내로 뭐 뒤집어진 데가 너무 많으니까요. 이제 그런 될 경우는 지역구에서 상당히 이제 피해를 볼 경우가 많은데 비대위 차원에서는 지금 조국 혁신당 아직 뭐 지금 상대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찾아온다는 거 바쁘다고 안 하고 있는데 어떤 뭐 논의가 좀 있었나요? 이제 주로는 사실 주로는 이제 그런 중요한 어떤 정무적인 이슈들은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이 발언을 하시고 나머지 위원분들은 주로 이제 구자령 위원님 정도 이렇게 발언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좀 이렇게 실생활 저희는 좀 최대한 민생적으로 가자가 이제 이번에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최대한 안 건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사실 딱 그 비대위 회의하기 전쯤에 딱 결과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게 좀 반영이 안 되기는 했는데 주로는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에서의 어떤 그런 논란들, 뭐 대장동식 공천, 뭐 경기도팀 뭐 이런 이야기들 이렇게 하셨는데 이 결과를 보고 저도 오늘 좀 깜짝 놀랐고 실제로 제가 호남에서 들었던 그런 민심도 실망한 민심이 상당 부분 이게 조국 신당으로 많이 좀 갔다 이런 네. 거를 좀 알고 전달을 하고 그에 따른 어떤 우리 국민의힘 차원에서의 어떤 대안이랄까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일단 이 비례대표 공천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맞습니다. 네. 중도층들에게 소구력이 있는 공천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오늘 나오는 걸 보면 주로 이제 호남 쪽 배려를 많이 하고 네. 좀 젊고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걸 한다는데 일단 이 비례대표에서 라인업이 좋아야 됩니다. 지금 오늘 조국 신당이 이거 뭐 비례대표 뭐 영입 인사라고 하면서 박은정 전 검사를 영입을 했어요. 이 오늘 최근에 법무부에서 해임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법무부 그때 뭐 감찰관인가 할 때 뭐 윤석열 대통령 징계한다고 생 난리를 쳤잖아요. 차국윤이라고 여기도 지난번 그 누굽니까 이 불법적으로 왜 이 그거죠. 네. 저 김학의 법무부 장관 해외 출국 때 불법적으로 출금을 시켰는 거죠. 예. 하여튼 이 당은요 기본적으로 해임이나 전과가 없으면 일단 영입이 안 돼요. 그렇죠. 그게 다 증명이 되지 신장식부터 시작해서 지금 영입한 인사들이 보면 대부분 거기서 뭐 징계를 받았거나 뭐 형을 받았거나 전부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10명이나 만약에 비례대표 된다면 이게 말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조국이 무슨 자기 그 수사할 때 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대검 뭐 부장이었다. 예, 강력 부장이다. 그래고 뭐 인사자 찾아왔고 뭐 11가지를 따지겠다. 뭐 따지겠다 뭐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조국 당에 대해서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이제까지는 무시 전략이었어요. 무시한다고 될 문제인가? 무시한다고 될 문제인가?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어떤 문제?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의식이 있어갖고 오늘 아침에 우리 홍영님 여의도 연구원장하고 좀 긴히 좀 통화를 했습니다. 네네. 홍영님 여의도 연구원장 문제의식도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하다 당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하다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조국 신당을 대하는 국민의힘에 그게 뭐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 자들이 아직 그 공천을 안 해놨잖아요. 네. 근데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통진단 세력 때 민주당 갖고 좀 또아래 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 지지자들은 거기는 왜 우리 새끼들도 아닌 놈을 비례를 줘. 맞아. 오히려 조국 쪽에서 우리 새끼들 비례 주는 또 그런 어떤 친근감이 든단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조국 쪽에서 이제 뭐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뭐 이렇게 내놓을 거 아닙니까 상품을. 그럴 때 그 사람들 그러니까 예상되는 그 조국 쪽의 그 면면에 대해서 다 인물 분석하고 뭐 하고 해갖고요. 그래 딱 나오면은 바로 그냥 처벌해야죠. 처벌해야 돼요. 그리고 이 조국의 본질 이런 것도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나설 필요는 없고 예를 들면 뭐 이재명 저격수로 알려진 우리 구자룡 위원 또 우리 박은식 비대위원이 딱 그 좀 젊은 뭐가 이제 딱 조국 쪽 사람들의 그 아킬레스건을 딱딱 좀 때려준다던가 뭔가 이제 이런 우리 나름대로 전략 전술이 좀 서야 됩니다. 네. 하여튼 종합적인 좀 이 대책들이 필요하다 이런 점들을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민심이란 게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숫자 싸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이게 이제 조국 정당이 저런 정당이 어떻게 열석을 가져갑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다시금 이 문제에 대한 또 이 영입되는 인사들 보면 기가 막힙니다. 전부 다 무슨 징계에 전과 있는 사람들 무슨 뭐 범죄 집단도 아닌데 전부 다 이렇게 모아놨어요. 이런 것들 국민들에게 좀 철저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